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어느새 미국 직투 계좌는 수익금이 3천만 원입니다.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는 수익률 50%에 육박하며 계좌 양전 대체 언제 되나 싶던 QLD는 16%의 수익률입니다. 이 강한 상승을 놓치면 인생 수익률이 급락한다는 얘기가 이제야 체감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극소수 웅줌러들은 이 상위 1% 상승을 그대로 다 느꼈으니까 인생 수익률이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는 수익률 29%에 수익금은 340만 원입니다. 환율이 1250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전 환전하지 않고 국내 상장된 나스닥 2배 환해지에 투자했었는데요. 다행히 최근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종목 수익률이 무려 50%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말이죠.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또 모두 상승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분명히 잠시 눌림을 줄 텐데 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어젯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즉 헤드라인 CPI는 월가의 예상보다도 낮은 4.0%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는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가 발표되었는데요. 확실히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CPI는 둔화세가 확실하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는 둔화폭이 상당히 느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부적인 그래프로 살펴보면 초록색 그래프가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즉 에너지가 이번 둔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파란색의 서비스 역시 조금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와 식품, 중고차는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거래가 되는 시장에서는 주거비와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이 두 개도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아쉽긴 하지만 생각보다 더 둔화되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체 이것이 무언가 연결되죠? 바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네? 금리 동결하겠네? 이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PI가 발표된 후 금리 동결 전망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CPI가 발표되고 확실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가오는 새벽에 금리 인상은 없다, 금리 동결을 할 것이라고 시장이 바라보는 겁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저런 설레발 뉴스들이 나옵니다.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이제 앞으로 없다,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는 뉴스들 말이죠. 저는 실제로 금리 인상이 끝났을지라도 다가오는 새벽 금리 동결 후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일시적인 동결이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 라는 뉘앙스를 기자회견 때 풍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절대 시장에게 이 환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현재 환호 분위기입니다.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거나 혹은 7월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들떠있죠. 그리고 주가는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극소수 웅줌러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숏에 물려있거나 아니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여태까지 못 사고 기다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뒤늦게 따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모두 매수세가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100달러일 때 팔던 사람들이 300달러로 무려 3배가 비싸졌는데 이때 다시 사러 옵니다. 그러나 우리 극소수 웅줌러들은 다르죠. 제가 5월 31일 텔레그램에서 테슬라는 저 장기 추세선을 뚫으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키 맞추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또 저는 5개월 전 테슬라 주가가 109달러까지 폭락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최저점이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 하실까봐 테슬라 영상을 급하게 제작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이럴 때가 바닥 부근 어딘가였다. 개별 종목이라 매수는 본인 선택이지만 절대 이 구간에서 매도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 때가 가장 공포가 극심했던 109달러입니다. RSI는 무려 19였죠. 여러분, 좋은 자산은 떨어지나 오르나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장기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다이어트와 같으며,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금연, 금주와 같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이걸 끝까지 보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투자로 돈 번 사람이 극소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죠. 자, 다만 모든 자산이 이렇게 단기 급등했을 때 매수하면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수익 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손실 볼 확률이 높나요? 합리화하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지금 구간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늘림을 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극심한 탐욕 구간입니다. 기관들도 달려붙고 아무것도 모르는 옆집 아줌마, 아저씨도 달려드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히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는 1년 전 극심한 공포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더 오를 수 있더라도 냉정하게 관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볼 확률이 훨씬 높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작년 1월 동안 웅줍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초에도 웅줍 했지 않습니까? 잠깐 기다리면 다시 웅덩이는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잠시 관망하며 오르는 계좌를 보면서 즐깁시다. 수익 볼 확률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 저렇게 주가가 평소보다 내려갈 때, 누가 봐도 웅덩이가 주어졌을 때 그때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찾아오는 하락장이면 용기를 가지고 평단가와 수량을 목표로 다시 한번 줍줍하는 겁니다. 계좌가 박살나 있어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승하나 싶더니 그래도 하락 추세 상단에 맞고 다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다. 은행들이 파산할 것이다. 금리 더 올릴 것이다. 앞으로 20% 더 폭락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들리더라도 저 구간에서 평단가를 낮추고 투자금을 늘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르나 싶다가 다시 웅덩이를 만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원칙대로 움줍하면 아니 갑자기 대체 왜 오르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주가는 원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이 찾아오기 전 제 평단가는 77달러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좌가 박살나도 용기 내서 웅줍하면 평단가가 6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것이고, 뭐 경기 침체, 잃어버린 10년, 파산 얘기가 들려도 원칙대로 웅줍하다 보면 드디어 평단가 58달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평단가를 계속 낮추다 보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속도로 주가는 상승하며 우리의 계좌가 양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작년 내내 설명드렸습니다. 분명히 오질 구간은 온다고, 지금 여기서 수량과 평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고, 현재 극소수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77달러의 평단가를 53달러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질 구간입니다. 저 역시 불타고 싶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싶습니다. 저도 현금 비중 5천만원,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돈이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떨어졌을 때 웅줍하기 위해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다가 혹시나 마이크 윌슨의 말대로 경기 침체와 함께 이게 대폭락 사태로 번지면 지금 불타기 하는 게 얼마나 후회될까요? 경기 침체 오는 건 기정사실화였는데 내가 대체 왜 그랬지? 라면서 후회하실 건가요? 워렌 버핏은 현금 비중은 산소와 같다 말하며 자기 자신마저 꿀잠 잘 수 있을 정도의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말합니다. 즉 현금도 종목의 일부입니다. 부디 지금 사고 싶어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안 떨어져 나가고 버티신 주님은 이제 전체 계좌가 양전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QLD는 웅덩이 매매법으로 플러스 50%라는 겁니다. 전체 계좌는 이제야 곧 양전하는데 웅덩이에서 줍줍하면 손실볼 확률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은 극심한 탐욕 구간에 RSI 역시 73까지 치솟았고 이평선과도 너무 멀어진 단기 과매수 구간입니다. 지금보다 높을지 아니면 지금보다 낮은 가격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기다리면 무조건 웅줍 타이밍은 또 옵니다. 극소수는 그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웅덩이를 기다렸습니다. 강세장에서도 웅덩이는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계좌 상승을 즐기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다음 웅덩이를 노립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질 웅줍 투자자는 지금과 같은 오질 구간에서는 관망하며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